아, 드디어 해냈다. 55세 퇴직식 날, 박 팀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부서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은 이제 꽃길만 걷겠다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에서 조촐한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며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고 뭐든 괜찮을 거야. 그런데요, 은퇴 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한 괜찮음은 너무 막연했고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정하다는 걸요. 생각보다 돈은 빨리 줄어들고 매일이 무료하고 주변과의 관계는 어색해지고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박 팀장은 말합니다. 공무원이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더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1. 안정이 만든 착각. 공무원도 은퇴 후 준비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여전히 안정된 직업의 상징입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국민연금도 들어오고 성실히 일하면 평생 직장이 되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직업이 안정적이니까 은퇴 준비는 남들보다 덜 해도 되겠지?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후반 공무원 은퇴자의 70% 이상이 퇴직 후 12년 내 다시 일을 찾거나 창업을 고려합니다. 생활비 때문이기도 하고 무료함과 역할 상실감 때문이기도 하죠.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특히 55세 이전 조기 퇴직자의 경우 연금 수령까지의 공백기가 수년간 생깁니다. 2. 은퇴 후 겪게 되는 세 가지 현실. 첫 번째 실현. 돈보다 더 무서운 공백기. 사례 1. 박정호 가명 55세 퇴직 전 세무공무원. 박 씨는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국민연금은 62세부터 개시 예정이었죠. 퇴직 후 1년 동안은 여행도 다니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며 여유를 즐겼지만 13개월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절반 이상 줄었고 소득은 0원. 지출은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고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30만 원 가까이 부과됐습니다. 결국 그는 56세에 마트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퇴직하고 바로 뭘 시작했어야 했어요. 너무 늦었죠. 두 번째 실현. 역할 상실이 가져오는 우울감. 사례 2. 김은주 가명 56세 퇴직 전 교육행정직. 김 씨는 교육청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다 정년보다 4년 빨리 퇴직했습니다. 남편도 공무원이었고 두 아이도 장성했기에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지만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위기였습니다. 30년 동안 일터에서 불렸던 직함이 사라지자 갑자기 아무도 본인을 찾지 않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남편과 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내가 왜 우울한지,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세 번째 실현. 예상보다 부족한 연금과 생활비. 사례 3. 최용민 가명 58세 퇴직 전 소방공무원. 몸이 안 좋아 조기 퇴직한 최 씨는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60세까지 소득이 없어도 연금은 63세부터 시작이고 예상 수령액은 78만 원 수준. 퇴직금도 이미 치료비와 주거비로 대부분 사용한 상태였죠. 지금은 소형 아파트 경비직을 하며 월 130만 원 정도를 벌고 배우자와 함께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연금 구조나 직군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3. 공무원 은퇴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준비. 연금 수령 전까지의 브릿지 자금 마련. 퇴직 후 연금 개시까지의 공백기가 수년간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 5년간의 생활비를 준비하거나 그 기간을 메꿔줄 소액 부업 또는 임대소득을 미리 설계해 둬야 합니다. 정서적 준비.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할 것. 직장을 떠나면 사회적 정체성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퇴직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평생교육 참여 등이 좋은 예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의 확보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업무, 유튜브나 블로그, 중고거래, 온라인 판매 등 작게 시작해 점점 키워갈 수 있는 부업 모델을 퇴직 전부터 실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무원 출신은 신뢰도가 높아 자문, 강의, 행정 지원 서비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합니다. 마무리하며 안정보다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괜찮겠지. 이 믿음이 실제론 은퇴 후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준비를 미루거나 가볍게 여겼다면 은퇴 후에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과 현실이 몰려옵니다. 박 팀장이 퇴직 3년 차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으면 더 긴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직업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노후를 견딥니다. 55세 공무원이든 60세 직장인이든 누구든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가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줄 알았는데 55세 공무원 은퇴 후 겪는 현실과 준비 전략. 서론 은퇴, 더 이상 공무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의 안정적 근무와 연금 시스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은퇴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례와 통계를 보면 조기 퇴직자 또는 55세 전후 퇴직 공무원의 상당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재취업을 시도하거나 생활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은퇴 후 삶이 자동으로 안정적인 것은 아니며 선제적인 준비 없이는 누구든지 노후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은퇴 후 공무원이 마주하는 3가지 주요 리스크. 1-1. 소득 공백기. 공무원도 조기 퇴직에 55세에 해당할 경우 연금 개시 시점까지 57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통 6,265세 개시. 공무원 연금 정년 이전 퇴직자는 개시 시점이 늦어지며 금액도 줄어듭니다. 퇴직금과 일시금은 제한적이며 장기적인 생활 자금 대체가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 최소 5년치 생활비월 200만원 기준 1억 2천만원의 현금성 자산 확보. 공백기를 채워줄 소액 사업, 임대소득, 시간제 근무 계획 수립. 1-2. 정체성 상실 및 사회적 고립. 직장 내 역할을 갑작스럽게 상실하면서 정서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특히 조직 내 지위와 직함 중심의 경력 구조를 가지므로 퇴직 후 나를 어떻게 정의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대응 전략. 퇴직 전 자기 탐색 시간 확보, 취미, 사회활동, 커뮤니티 활동을 미리 체험. 평생교육 참여의 지역 평생학습센터, 공무원 퇴직자 교육 프로그램. 정년 전 소규모 봉사, 강의, 자문 등으로 새로운 정체성 탐색. 1-3. 생활비 부담과 연금의 한계.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퇴직 직급과 기간에 따라 차이가 큼. 배우자의 소득 유무, 주거 형태, 자녀 지원 여부에 따라 월 20만 300만원 이상 필요. 대응 전략. 퇴직 전 지출 구조 미리 정리 고정비, 자녀 교육 결혼 비용 등. 부부 기준 월 최소 250만원 확보 계획 수립. 연금 외 수익원 확보 임대 수익, 온라인 활동, 강의 등 병행 추천. 2.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항목. 2-1. 재무 준비 연금 전까지 버틸 자금을 확보하라. 조기 퇴직자는 연금 개시 전 브릿지 자금 필요. 보험, 예적금, 개인연금 IRP 연금 저축 활용. 중도해지 가능성 고려한 유동성 확보, 자산 비중 조정. 2-2. 정서 및 사회적 관계 준비. 직장 외 인간관계 유지 동호회, 지역사회, 친구관계 활성화. 배우자와의 대화, 역할 분담, 조율 이외로 은퇴 후 부부 갈등 증가. 퇴직자 커뮤니티 참여 권장 X. 공무원 연금공단 운영 모임. 2-3. 건강관리. 퇴직 후 건강보험 전환 주의 지역 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인상. 50대 중반 이후 정기 건강검진, 운동 루틴, 식습관 개선 필요. 만성질환 대비 보험 점검 및 갱신도 필수. 3. 실제 사례로 보는 실패와 교훈. 사례의 의학 주요 문제점 배운 점.
박정호 55세 퇴직마트 주차, 아르바이트 퇴직금, 소비속도, 과소평가연금 개시, 전수입 필요. 김은주 56세 퇴직 우울증 진단 후 치료 정체성 상실, 사회적 고립퇴직 전 역할 대체 필요. 최용민 58세 퇴직 아파트, 경비직 종사연금 낮고 치료비 지출 큼직군별 연금 수준 파악 필수. 결론 공무원이라 괜찮다는 말, 이제는 위험합니다. 직업의 안정성이 은퇴 후의 안정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55세 전후에 퇴직을 고려 중인 공무원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위한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공무원 은퇴자에게 꼭 필요한 3가지 키워드 요약. 브릿지 자금 연금 수령까지 생존 자금. 사회적 역할 유지 자기 정체성 확보. 다양한 소득원 확보 연금 외 수입 구조화. 연봉 2억이면 누구나 부러워할 삶이 아닐까요? 화려한 직함, 높은 연봉, 남부럽지 않은 생활. 그러나 퇴직 후의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온 50대와 60대, 더 이상 고정 수입 없이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떨까요? 몇십 년간 이어온 성공의 길 끝에서 맞이하는 노후가 내리막길이라면 이는 누구에게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화려했던 지금이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노후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퇴직 후에도 문제없이 잘 살겠지라는 낙관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연봉 2억을 받던 대기업 임원이라면 경제적 걱정 없이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임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는 연봉 2억을 받으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집도 크고 자녀들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직장 다닐 때의 씀씀이는 퇴직 후에도 습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큰 집 유지비, 자녀 학비, 그리고 평소에 즐기던 여가, 생활까지 모든 것이 거액의 지출로 이어졌죠. 갑작스레 수입이 줄어드니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지출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하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에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임원 경력만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연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 패턴을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노후를 즐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 씨는 5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할 때는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정기 건강검진을 대충 넘기기도 했죠. 퇴직 후에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료비 지출이 커졌고 부부의 경제적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 부부의 사례는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퇴직 후에는 예기치 않은 지출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이나 여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활용해 창업을 결심했죠. 평소에 관심 있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은 초보자에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저조했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고정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퇴직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고 이는 노후 자금의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결국 노후 계획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창업의 위험성과 신중한 계획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연봉 2억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입이 갑자기 끊기면서도 씀씀이는 줄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퇴직 후에 새로운 도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비를 철저히 계획하고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 생활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퇴직 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노후 자금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처럼 수입이 줄어들어도 씀씀이는 그대로라면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씨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보험이나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금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퇴직 후의 창업은 경험이 없거나 신중한 계획 없이 진행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연봉이 높았던 사람도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수입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의 변화를 대비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조정하고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신중히 계획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퇴직 후엔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 혹은 그와 비슷한 고소득 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퇴직 후에 수입이 끊기면 소비 패턴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살던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금방 자금이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김 씨 사례에서 본 것처럼 연봉 2억을 받던 임원이라도 퇴직 후에는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빠르게 노후 자금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선 스스로 지출을 관리하고 생활 수준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령 거주 공간을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곧바로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씨 부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시인데요. 퇴직 후에 급격히 늘어난 병원비 때문에 노후 자금 계획이 무너진 사례입니다.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 어쩌면 노후에 더 크게 와닿는 말일 겁니다. 현직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건강을 이제는 최우선으로 돌봐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은 단순히 몸을 챙기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건강한 노후는 더 큰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퇴직 후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세웁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배움의 길을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균형 있게 찾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임원 시절의 성공과 명예를 버리는 것도 큰 도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만큼 그 지위를 내려놓는 데서 오는 상실감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퇴직 후의 삶은 매우 공허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자문활동을 하거나 강연을 하며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직 후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을 돌아보고 수입이 끊어진 후의 삶에 맞게 지출을 조정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입니다. 퇴직 후의 삶도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퇴직 후 노후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퇴직 후에도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갑시다. 당신의 노후는 바로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노후는 자연히 따라오겠지. 대기업에서 30여 년을 버틴 부장님 김태수 60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명함엔 굵직한 직책이 통장엔 퇴직금이 찍히자마자 그는 안도했죠. 하지만 막상 회사를 나와보니 시간은 넘치는데 돈이 새어나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찾다 선택한 것이 개인 택시였어요. 출퇴근도 자유롭고 손님만 많으면 한 달 300만 원은 벌겠지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그가 흘린 눈물은 힘든 몸보다 무계획한 은퇴가 만든 좌절 때문이었습니다. 이 글은 김 부장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퇴 실패 사례 3가지를 풀어놓고 은퇴의 함정을 피하는 실전 해법을 구어체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50대니까 하며 마음 놓고 계셨다면 김 부장님의 후에 섞인 한마디를 먼저 전할게요. 회사는 은퇴를 준비해주지 않더라고.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설계했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지. 1. 김 부장님의 눈물돈보다 더 큰 문제는 첫 달 매출은 280만 원. 보험료 유류 비할부금 빼니 순수익은 120만 원 남짓. 2달째는 장마, 3달째는 코로나 재확산. 수입은 점점 줄었고 체력은 급격히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무너뜨린 건 존재감의 붕괴였어요. 회사에서는 부장님 소리를 듣던 그가 밤거리에서 아저씨 빨리 가요 를 듣는 순간 자존감이 곤두박질 쳤죠. 경제적 착각 퇴직금이면 충분 고정비 예상 외 의료비를 간과. 직업적 착각 택시는 자유로운 일 현실은 장시간 운전 불규칙 생활. 심리적 착각 직급은 내 정체성 직함이 사라진 뒤 찾아온 공허감. 6개월 만에 그는 택시를 내놓고 구직 사이트를 전전합니다. 퇴직 전에 한 번만 더 냉정하게 계산해 볼 거리라며요. 2. 사례 이 57세 여신 업무팀장의 카페 창업 실패기. 정년 3년을 남기고 명예퇴직금을 받아 카페를 차린 이경미 57씨. 인테리어 머신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썼습니다. 요즘 감성 카페면 하루 100잔은 팔지라 믿었지만 동네는 이미 레드오션. 임대료 25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재료비 120만 원. 월 70만 원 적자를 8개월 견디다 결국 폐업했습니다. SNS엔 성공 스토리만 넘치잖아요.
현실 숫자를 직접 써보지 않은 게 죄였죠. 교훈 낭만보다 재무 시뮬레이션이 먼저다. 현금 흐름표 없이 뛰어들면 퇴직금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3. 사례 62세 공무원 출신 부부의 전원주택의 덫.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친 최 씨 부부는 노후엔 자연 속에서를 꿈꾸며 시골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수도 난방 차량 유지비, 생각보다 비싼 농자재, 도시에 두고 온 자녀 지원금까지 겹쳐 매달 적자. 이웃도 드물어 외로움은 덤이었죠. 결국 2년 만에 집을 되팔려고 내놨지만 매수자가 없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만 지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시골살이엔 매달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교훈 꿈의 생활비가 아닌 실제 생활비를 확인하라. 환경이 바뀌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4. 은퇴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4단계 로드맵. 현금 흐름 리허설. 퇴직 전 6개월 월급의 70%만 쓰며 살아본다. 부족분이 생기면 어떤 지출을 줄일지, 어떤 소득원을 만들지 미리 시뮬레이션. 일자리 포트폴리오 만들기. 한 가지 직업에 올인하지 말고 시간제 컨설팅, 온라인 강의, 소액 창업 등 최소 2줄 이상의 소득원 설계. 기존 경력 자격증을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 심리적 디톡스. 직함명함을 내려놓는 무직 체험 휴가 동안 회사 메일 메신저 차단, 자존감의 원천을 재정의. 동호회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연결 유지. 역할 상실을 관계 확장으로 전환. 건강시간도 내 삼각 균형표. 건강 1일 30분 근력 유산소, 연 1회 정밀검진. 시간 1배 음식을 433으로 배분 예시. 돈 생활비 예비 비장기 투자비를 621로 구분해 자동이체. 5. 마무리 퇴직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신입. 김 부장님은 요즘 새벽마다 택시 대신 온라인 강의를 준비합니다. 30년 영업 노하우를 영상으로 찍어 소규모 기업에 판매하려는 거죠. 이번엔 계산기부터 두드렸다라며 웃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경력, 건강관계를 다르게 배치하는 작업일 뿐이에요. 그걸 모르면 김 부장님처럼 6개월 만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알면 퇴직이 곧 제2의 전성기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퇴근길엔 한번 적어보세요. 퇴직 후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올 돈은 얼마일까? 내 이름 대신 나를 설명할 단어는 무엇일까? 내 몸은 앞으로 20년 더 버틸 체력일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은퇴의 함정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 후 생계전환 실패 사례 분석과 예방 전략. 개인택 시소 규모, 창업 전원생활 3대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한국 고령층 5,569세의 44.4%가 은퇴 후 재취업을 경험하며 그중 37%는 1년 안에 업종을 다시 변경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청 2023. 이는 퇴직 직후 선택한 일자리나 창업이 안정적 생계 기반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본고는 개인택시, 카페 창업, 전원주택, 이주 3사례를 통해 은퇴 후 소득 정체 성생활비 측면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사례 연구. 구분 프로필 선택한 직업생활 1년 이내 결과 핵심 실패 요인. 사례 1대 기업 영업부장 60개인 택시월 순수익 120만원 폐차 구직 제시도 고정비 과소평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 악화 역할 상실. 사례 2 여신 업무 팀장 57감성 카페 창업 2억 투자월 70만원 적자 8개월 폐업시장 포화도 고정비 검증 부재 현금 흐름 관리 실패. 사례 330년 공무원 부부 62전 원주택 이주 예상 생활비 150실제 280만원 자산 유동성 저하유지비 이동비 사회적 고립비용 미계상. 21. 경제적 위험. 고정비 과소평가 차량 할부 보험임 대료농자재 등 필수 비용이 초기 계산 대비 평균 35% 이상 초과. 현금 흐름 공백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후 안정적 현금 유입이 재개되기까지 618개월 공백 발생. 22. 신체 심리적 위험. 근골격계 질환 증가, 장시간 운전서서 근무 등으로
6개월 내 허관절 통증 호소율 42% 근로복지공단 2022 정체성 상실 직급 조직 문화로 유지되던 자기 효능감이 급락하며 우울불안, 척도, 상승 BDI 평균 1826점. 3. 실패 공통분모. 사전 시뮬레이션 부재, 은퇴 전 생활비 고정 비비상 지출을 6개월 이상 시험 적용하지 않음. 단일 소득원 의존 경력 자산을 다각화하지 못하고 한 업종에 올인. 심리적 전환 미흡 직함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는 훈련 없이 현장 노동에 진입. 4. 예방 및 대응 전략. 41. 현금 흐름 리허설 프로그램. 목표 퇴직 전 6개월간 가처분, 소득의 30%를 강제 저축, 실제 생활비 구조 점검. 평가 지표, 월별, 잉여 자금 비상 지출 발생률 스트레스 지수. 42. 일자리 포트폴리오 설계. 소득 파이프라인 필요, 역량 구축 기간 예상 순이익월. 시간제 컨설턴트 경력 기반, 전문 지식 36개월 8만 150만원.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강의한, 작성 촬영 48개월 3만 100만원. 소액 프랜차이즈 경영 마케팅 612개월 5만 120만원. 권장 조합 전문 컨설팅 온라인 강의처럼 고정비가 낮고 체력 부담이 적은 모델 2종 이상을 병행. 43. 심리적 오프보딩 OFFBOARDING. 무직 체험 주간 연차 사용 후 회사 메신저 메일 완전 차단, 직함 없는 상태로 외부 활동. 사회 연결 유지 퇴직 전부터 동호회 지역 봉사단체 참여, 직장 밖 인간관계 네트워크 확보. 44. 삼각 균형표 적용. 영역 최소 목표 관리 방법. 건강 1일 30분 근력 유산소. 연 1회 정밀검진 웨어러블 기기 건강 앱 데이터 모니터링. 시간 1배 음식 비율 433주간 플래너로 블록 스케줄링. 자산 생활비 예비비 투자비 622 자동이 체리 밸런싱 분기점 설정. 5. 정책 제도적 제언. 은퇴자 맞춤 재취업 시뮬레이션 서비스 고용센터 평생교육원 연계 소득 건강 정체성 진단 제공. 퇴직금 분할 수령 인센티브 일시금 대신 연금형 수령시 세제 혜택 확대, 현금 흐름 공백 최소화. 지역 기반 커뮤니티 케어 전원 이주자 대상 의료 교통 사회 활동 지원, 고립 비용 완화. 6. 결론.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경제 신체 심리 구조를 동시에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세 사례는 각기 다른 경로로 실패했지만 공통적으로 사전 검증 부족과 단일 소득원 의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다중 파이프라인 구축, 심리적 전환 훈련이라는 세 축의 균형적 실행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1년차 실패율을 현재 37%에서 15%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리라 전망합니다. 다들 생활비가 월 300에서 500만원 그러시는데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것도 못 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끼고 살고 부지런히 살면 얼마든지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비 계산하시는 것 보니 10억, 20억 하시는데 10억 정도면 상위 10% 정도의 삶일 것 같네요. 현 위치에 맞게 건강 챙겨가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죠. 저도 애들 다 키우고 소일거리하며 텃밭 일구고 자급자족하며 즐겁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돈돈하지 마시고 현 상황에 맞게 사시는 게 행복이다 생각합니다. 돈.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마이너스 적당히 행복하게 사는 법. 다들 생활비가 월 300-500 그러시는데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것도 못 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생활비로 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숨이 턱 막히죠.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걸까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고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끼고 살고 부지런히 살면 얼마든지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조금만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적당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례 1.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진 김씨 아주머니. 김씨 아주머니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연금도 많지 않고 저축도 넉넉하지 않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결은 바로 텃밭 가꾸기.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가 농작물을 돌보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농약이나 비료는 쓰지 않고 땀 흘려 직접 키운 채소들은 밥상에 오르는 순간 그 어떤 비싼 음식보다 맛있습니다. 요즘 채소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텃밭 덕분에 식비도 많이 줄었지. 무엇보다 직접 키운 채소를 먹으니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뿌듯해. 김씨 아주머니는 텃밭에서 얻은 농작물로 반찬도 만들고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나눔의 기쁨까지 누리는 셈이죠. 사례 2. 미니멀 라이프로 진짜 행복을 찾은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지만 늘 쪼들리는 살림에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을 읽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소비 습관도 꼼꼼히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점점 단순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물건에 대한 욕심을 버리니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죠. 이씨 부부는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경험에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사례 3. 재능 기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박씨 할아버지. 박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목수로 일하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이웃들을 위해 재능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구를 수리해 주거나 간단한 목공품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웃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진 기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웃들과 정도 쌓이고 삶도 더 풍요로워졌지. 박씨 할아버지는 재능 기부를 통해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돈돈하지 마시고 현 상황에 맞게 사시는 게 행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노후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10억, 20억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위치에 맞게 건강 챙겨가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죠.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잊지 마세요.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 쪼들리는 삶의 여유를 선물하다. 이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숨 막히는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치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그 시작은 비움. 이씨 부부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에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물건들, 먼지만 쌓여가는 장식품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까지 빼앗아 갑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은 시각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청소와 관리에 시간을 쏟게 만들며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씨 부부는 과감하게 비움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도 들고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하나씩 정리할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비 습관 되돌아보기, 진짜 필요와 욕망 구분하기.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진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씨 부부는 꼼꼼하게 소비 습관을 분석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한 물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산 물건, 세일이라는 말에 혹해서 산 물건. 이러한 소비는 잠깐의 만족감을 줄 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경험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미니멀 라이프가 가져다준 진짜 행복. 이씨 부부는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 예전에는 돈을 벌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을 버리니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삶. 삶이 단순해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자기 개발에 투자합니다. 소중한 추억. 물건 대신 경험에 투자하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이 추억들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합니다. 당신도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비움으로 시작하세요. 옷장, 서랍, 책꽂이 등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워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비워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세요.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진짜 필요한 것만 구매하세요.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 대신 여행, 취미, 문화생활 등 경험에 투자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